자, 71회 실무시험이요. 주식회사 성빈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는 1월 13일이죠. 자, 1월 13일, 17일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그냥 1월만 입력할게요. 자, 1월 11일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미지급금 3,300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법인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하나름은행과 신용대출 조건 1년 이내 상환 조건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거 그랬네요. 그러면 1월 11일 날 한성자동차에 미지급금이 있었겠죠? 그거를 오늘 갚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13일 차변으로 미지급금이 없어지면 되고요. 누구네 거? 한성자동차 거. 금액은 3,30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 이 중에 2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꺼내줬대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보통예금이 빠져나가겠죠. 얼마만? 2천만 원만. 나머지는 하나름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빌려왔어요. 차입금인데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 차입금 하나름은행 이렇게 해주셔야겠네요. 다음 2번이요. 1월 17일 주식회사 소형물산에 대한 장기 대여금 1,100만 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를 했대요.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네요. 우리가 대손이 나면 뭐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메인 화면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늘 날짜 1월 17일 날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 보셔야 됩니다. 항상. 잔액이 400만 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써야 돼요. 자, 그럼 날짜는 17일 받을 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으로 장기 대여금이 없어질 거예요. 누구네 거, 소형물산 거. 금액은 1,100만 원.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있으니까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 장기 대여금 거니까 180번 이걸 선택하셔서 아까 얼마 있었죠? 400만 원 있었죠? 갖다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금이니까 그냥 대손상각비 하시면 안 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해 주셔야겠네요. 자, 되셨으면 3번은 2월 16일이네요. 근데 2월 16일 다음에 3월 15일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2월 16일 이렇게 하루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죠. 3번 2월 16일 주식회사 미남 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 외상 매출금의 3%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다만 매출 할인액에 대하여 메인 매출 점표에 반영되어 있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있는 잔액은 1,100만 원에서 3%를 차감한 잔액이 외상 매출금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잔액은 1,067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누구네 거 미남 상사 거 얼마가 1,067만 원이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3월 15일이네요. 그러면 3월 15일 캘리미디어의 외상매출금 4만 달러, 외상매출금 인식 당시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놓은 게 4,800만 원일 거예요. 근데 이게 전액 외화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 시점에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래요.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누구네 거? 켈리 미디어 거. 얼마가요? 4,800만 원이 없어지는데 오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는 건 얼마만 입금된다는 거예요? 1,100원이니까 4,400만 원만 입금이 될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 차이로 손해가 났죠? 그래서 차변에 외환 차손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3월 21일 액면가액 1,000만원 3년 만기인 사채를 970만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회사에선 빚이 늘었겠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얼마짜리? 1,000만원짜리를 발행을 했는데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얼마만 들어왔대요? 970만원만 들어왔으니까 할인 발행이고 이 차액만큼이 뭐에 해당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은 1월 3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외상대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함 그랬네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이요. 3일. 지금 매입하고 그랬죠? 자, 매입에 증빙서류 뭐 나와 있어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입의 영세 52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뭘 산 거예요? 원재료를 샀죠? 금액은 1,500만 원이네요. 거래처는 태양이네요. 태양. 자, 그 다음에 거기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랬으니까 전자에 여 해주시고 분계는 지금 세금계산서 아래 보시면 합계 금액이 1,500인데 현금으로 400, 1,100이 외상 미수금이죠. 그러니까 전액 외상이거나 전액 현금 아니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4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네요. 다음 2번 1월 14일 매출 거래처인 주 대진에 선물할 명절 선물용으로 파란마을로부터 선물 세트 2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50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죠. 증빙서류 뭐 나왔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나왔어요. 매입에 세금계산서 나오면 항상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뭐 혹시 불공이 아닐지. 근데 얘는 마침 또 불공이죠. 왜 불공이에요? 적대비라서 불공이죠. 자, 그러면 날짜는 14일. 매입에 불공이니까 54번. 선물 세트를 샀대고요. 자, 금액은 2천만 원이고요. 부가세 별도니까 200 붙겠죠. 거기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받아온 거예요? 파란마을로부터 받아온 거죠? 자, 여기에다 대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 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입력을 하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파란마을. 자, 얘도 전자는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요. 불공 사유는 적대비라서 안 된다. 자, 분계는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받기로 했대요. 자, 그럼 혼합을 선택하셔서 자, 얘는 접대비로 바꿔주시면 되고 근데 매출거래처라고 했죠? 그러니까 800번대 선택을 하시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고요. 1,500. 나머지는 일주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2월 8일이요. 자, 2월 8일. 3번 2월 8일 프랑스 뉴월드사에 수출할 제품 2만 달러를 선적 완료했대요. 자, 배에다 바로 실어줬다는 얘기니까 수출이겠죠. 자, 2월 1일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전액 2월 13일에 받기로 하였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공급 시기에 회계 처리만 할 것. 그러니까 2월 8일 거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직접 수출했으니까 몇 번이요? 16번 수출. 제품을 팔았고요. 자, 2만 달러인데 오늘 선적일의 환율이죠? 그래서 2만 달러에 대해서 1,100원. 그러면 2,200만 원인가요? 2,200만 원. 수출이니까 부가세는 없을 거고요. 거래처는 뉴월드사에다가 팔았고요. 자, 수출이다 보니까 전자 여부는 안 물어볼 거고요. 영세율 구분은 자, 우리는 직접 수출하거나 외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직접 수출했으니까 1번 선택하시고 수출 번호가 나오면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수출 번호 없으니까 엔터. 분계는 대금은 전액 2월 13일에 받기로 했죠. 지금 현재로선 전액 외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번 외상을 선택하시면 더 이상 손댈 게 없네요. 되셨으면 4번 3월 11일이네요. 자, 3월 11일. 김갑순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그랬네요. 자, 지금 제품을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매출이고 증빙서류로 현금 영수증을 해준 거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보시면 부가세가 붙어 있죠. 그러면 매출에 현금에 과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이죠.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그냥 제품이라고 하고요. 금액은 55만 원을 입력하시면 나눠집니다. 50만 원에 5만 원으로. 거래처는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전액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혼합을 선택하셔서 제품 매출한 건 맞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3월 30일 생산부서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굴비 20상자 한 상자당 5만 원을 구입하면서 롯데마트로부터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이체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네요. 자, 날짜는 30일이고요. 자, 매입이죠. 굴비를 사왔으니까 매입하면서 증빙서류가 뭐 나왔나요? 전자 계산서가 나왔죠? 그러면 면세니까 53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굴비 수량은 20상자, 한 상자당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1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롯데마트죠. 자, 얘도 전자계산서 그랬으니까 전자 여부에다 여 하시고 분계는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혼합 선택을 하셔서 자, 우리 직원들 명절 선물 주는 거니까 뭐래요? 복리후생비죠. 그런데 생산부서 그랬으니까 500번대.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만 원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아직 못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